식사 후 졸음 혹시 당뇨병 신호일까요? 의사가 차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요즘 식사만 하면 눈이 스르르 감긴다. 밥 먹고 나면 몸이 축 처진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이거 혹시 당뇨병 시작 아니야? 혈당이 확 올라가서 졸린 건 아닐까? 오늘 이 시간에는 식사 후 졸림과 당뇨병의 관계, 그리고 당뇨병은 언제 어떻게 의심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후 졸린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당뇨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도 분명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불필요한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대신 꼭 챙겨야 할 건강신호는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당뇨병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하나의 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당뇨병은 혈당이 높아지는 여러 상태를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바로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면 혈당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게 되고 이 상태가 지속될 때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인슐린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거나 만들어지긴 하지만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다른 질환이나 약물 때문에 혈당이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 안에도 여러 종류가 존재합니다. 먼저 1형 당뇨병입니다. 이 경우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실수를 합니다. 자기 몸 안에 있는 인슐린 생성 세포를 외부 침입자로 착각하고 공격해버립니다. 그 결과 인슐린을 거의 만들지 못하게 되고 혈당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주로 젊은 나이에 발견되지만 성인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흔한 2형 당뇨병입니다.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충분히 나오지 않거나 인슐린은 나오지만 몸에서 잘 반응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를 전문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인슐린이 문을 열어주는데 문이 잘 열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특이형 당뇨병입니다. 예를 들어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장기간 복용했거나 췌장 수술을 받았거나 특정 질환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신 중에만 나타나는 임신성 당뇨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혈당이 높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한 방법은 공복 혈당 검사입니다. 공복이란 칼로리가 있는 음식을 8시간 이상 먹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식후 혈당 검사입니다. 하지만 식후 혈당은 사람마다 먹는 양도 다르고 음식 종류도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포도당 용액을 마시고 2시간 뒤 혈당을 재는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검사, 바로 당화혈색소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최근 몇 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혈당이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정상 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복 혈당이 99 이하라면 정상, 당화혈색소는 5.7 미만이면 정상입니다. 반대로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그 중간 구간 공복 혈당 100에서 125, 당화혈색소 5.7에서 6.4 사이는 당뇨병 전 단계라고 부릅니다.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이미 심장과 혈관 질환 위험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손끝을 찔러서 재는 혈당계로 집에서 확인해도 괜찮을까요? 아주 높게 나온다면 참고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선에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당뇨병 진단은 반드시 정맥에서 피를 뽑아 정확한 검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당뇨병에 전조 증상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뚜렷한 전조 증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조용히 진행되는 병이라고도 합니다. 증상이 없을 때 정기 건강검진으로 발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가족 중에 당뇨병이 있거나 체중이 많이 늘었거나 과거 임신성 당뇨병을 겪으신 분들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언제 당뇨병을 의심해야 할까요? 이미 혈당이 상당히 높아졌을 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게 되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계속 배가 고파서 먹게 됩니다. 또 잘 먹는데도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은 이미 병이 꽤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증상이 없을 때 검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식사 후 졸리면 혈당이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졸음이 온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식사 후 졸림이 당뇨병의 전조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뇨병이 심한 분들은 항상 졸려야겠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식후 졸림은 소화 과정, 혈류 변화, 식사량과 음식 종류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혈당 조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슐린의 기능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슐린은 첫째, 간에서 포도당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둘째, 근육과 지방세포의 문을 열어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면 혈당은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은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나뉩니다. 급성 합병증에는 저혈당, 아주 심한 고혈당 상태, 그리고 1형 당뇨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케톤산증이 있습니다. 특히 저혈당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불안하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만성 합병증은 혈관 손상으로 나타납니다. 눈, 콩팥, 신경 같은 작은 혈관이 손상되기도 하고 심장, 뇌, 다리 혈관 같은 큰 혈관이 막히기도 합니다. 이 합병증들은 삶의 질뿐 아니라 생명과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빨리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약을 먹고 혈당을 재고 병원에 다니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벌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인슐린 주사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들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요즘 주사는 바늘도 매우 가늘고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하루 몇 분 투자해서 건강을 지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에 양치질을 여러 번 하듯 혈당 관리도 생활 습관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포기해야 할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을 더 살피게 만드는 경고등이자 안내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괜한 걱정을 덜어드리고 필요한 관리에는 힘을 실어드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